그랜드 체로키의 시작이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오너들이 그렇게 폄하하는 포드 익스플로러를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된 1세대 모델 직내 6기통 4리터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요. 190마력, V8기통 5.2 매그넘 엔진을 225마력으로 장착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런 고배기량 엔진을 장착함에 있어도 수동 변속기 5단이나 또는 자동 변속기 4단에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보면 역시 연비는 안드로메다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된 2세대 모델, 국내는 V8기통 4.7리터 엔진만 판매를 했거든요. 당시에 235마력인데 토크가 워낙 좋아가지고 잘 팔렸던 모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변속기는 그 당시에도 4단 변속기가 물려 있었네요. 보신 것처럼 1세대, 2세대는 보통 7년 정도 판매를 했는데 3세대 모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만 판매를 했거든요. 이 모델은 이제 다임러 클래스라고 합병한 이후에 국내에도 이제 가솔린 엔진 판매를 하긴 했는데 3.0 디젤 엔진, 벤츠의 ML 시리즈에 장착됐던 CDI 엔진을 장착하고 나와서 뭐 엔진 때문에 조금 인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양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1, 2세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그런 모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그랜드 체로키의 모델 중에 요 4세대 모델이 가장 장수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판매를 했고요. 부분 변경을 일부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5세대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모델이 아마 가장 장수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완성도 부분에서도 가장 좋았던 모델이고요. 요 FCA 그룹 내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잠깐 5세대를 보기 전에 그랜드 체로키가 가지고 있던 크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하면 지프에서 가장 큰 모델이고 준대형 SUV인데 동급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쉐보레 트래버스, 닛산 패스파인더 또는 혼다 파일럿 등과 비교하면 크기가 좀 작았거든요. 특히 전장 같은 경우에는 4820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 소렌토보다 약간 큰 크기로 인식이 됐어요. 이런 크기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먼저 출시된 그랜드 체로키 L 같은 경우에는 5220mm로 다른 이제 경쟁차보다는 좀 크게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출시된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4915mm로 이전 세대보다는 대략 10cm 정도 더 커진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나 또는 국산차에서는 이런 팰리세이드던가 이런 가정용 차량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대폭 좀 크기를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저녁에 이제 미디어 행사를 갖고 뉴 그랜드 체로키가 두 종류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3.6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있고 2.0 터보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결합된 PHEV 모델인데요. 총 합선 출력은 375마력까지 발휘하고 국내 연비가 8.8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PHEV로 완충하게 되면은 33km까지 전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이렇게 세대로 넘어오면서 연비 부분이 항상 미국 차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PHEV가 나옴으로써 좀 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품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해요. 왜냐면 그랜드 체로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모델이 8,550만원에 책정이 됐고요. 오버랜드는 9,350만원에 책정이 됐고 그랜드 체로키 4x2 모델, PH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미티드 모델이 1억 320만원이고 서밋 리저브 모델이 1억 212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랜드 체로키 제가 이제 직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포드 익스플로러를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태생 자체가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PHEV 모델 가격이 7,39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도 5m 5cm거든요. 전폭도 2m 5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3리터 V6 에코부스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변속기는 10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출력이 450마력까지 나와요. 물론 이제 2.0 엔진에 375마력 시스템 엔진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다운사이징을 뭐 이렇게 유행으로 비춰봤을 때 이 그랜드 체로키가 조금 더 시대에 잘 맞는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력이라는 게 450마력과 375마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최대 토크가 85토크 정도 나오니까 거의 뭐 한 500마력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토크도 85토크면은 거의 AMG 뭐 63 AMG 정도 벤츠에서 고성능 버전을 타는 그 정도의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m가 넘는 사이즈도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과연 4기통 엔진에 이런 PHEV 시스템 엔진으로 들어가 있는 375마력짜리 엔진이
이런 SUV 모델을 좀 원활하게 좀 여유 있게 끌어낼 수 있을까? 저도 아직 시승을 해보지 전이기 때문에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7,300만 원대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 자체가 그랜드 체로키가 가지고 있는 뭐 명성이라던가 이런 거, 또 크기라던가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실내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이 1억 320만 원, 그 다음에 리저브 모델 1억 2,120만 원이면 뭐 포드 링컨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비에이터라던가 이렇게 판매되는 PHEV 모델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그런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소비자가 미국 차라는 브랜드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뭐 포드라던가 지프 같은 이런 차량들은 좀 평범한 어떻게 보면 좀 대중화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링컨이나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브랜드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랜드 체로키가 더 고급 버전에 있는 링컨의 역사적으로 고급 버전에 있는 링컨보다 더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아마 소비자분들 아무리 어떤 차라고 하더라도 이걸 조금 수긍할 만한 그런 뉘앙스 네, 이런 거는 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차는 상당히 좋은 차예요. 요즘 시대에 잘 맞는 PHEV 모델, 뭐 유럽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왜냐면 전기차보다는 이런 유럽에서는 약간 짧은 거리를 전기로 갈 수 있는 차를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좀 잘 맞는 차량이긴 하지만 미국 브랜드 특성으로 봤을 때는 또는 브랜드 밸류로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이제 출시되는 그랜드 체로키 5세대 모델은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텔빌리오와 줄리아에 도입된 조르지오 FR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제작이 되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판매됐던 플랫폼과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죠. 이 조르지오 FR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된 마세라티 그레칼레에도 같은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레칼레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제작을 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는 확실한데 미국 차의 토대로 만든 차가 아니고 유럽의 플랫폼을 가지고 유럽의 엔진을 적용한 어떻게 보면 미국 브랜드지만 유럽 플랫폼에 가까운 그런 완성도 있는 차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을 순수 미국 차인 이런 포드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형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네요. 사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820mm에서 10cm 정도 커진 4930 정도의 덩치로 키웠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뭐 좀 오디오가 좀 좋은 오디오 좀 장착된 것 같아요. 오디오는 950W의 출력을 내고 17채널 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9개 스피커로 장착되어 있고 10인치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는 그 맥킨토시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뭐 맥킨토시는 그 블루아이즈라고 하는 레벨레터가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뭐 스피커보다는 이런 데크 쪽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좀 많이 나타내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런 오디오 브랜드 전문 오디오 브랜드가 자동차에 처음으로 장착한 스피커거든요. 근데 맥킨토시가 처음으로 선택한 그런 브랜드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이 지프를 선택했다는 게 조금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x2가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라 가지고 이제 테크니크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출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5마력이 나오고요. 최대 토크가 65토크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짜리 휠 기준으로 봤을 때 리터당 8.8km까지 주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전기 모드로 이제 주행하는 거는 한번 완충하게 되면은 33km까지 주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경쟁 모델을 BMW X5 PHEV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 유럽에서는 이게 유럽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X5하고 크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X5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죠. 네, SUV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하고 비교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 중에서 X5의 그런 인지도하고 지프 그랜드 체로키하고 같은 등급으로 보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X5 PHEV보다는 한 뭐 21km 정도 더 많이 간다고 얘기하니까 보통 BMW PHEV 같은 경우는 한 10km에서 15km 내외 아마 주행이 가능한 것 같네요. 그랜드 체로키 4x2 같은 경우에는 주유를 다 완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모드까지 다 완충한 상태에서 유럽 기준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최대 거리가 네, 708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견인 능력이 이게 이제 SUV 모델이니까 견인도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뭐 이런 차박이라던가 아니면은 뒤에 트레일러 달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한데 2.7톤까지 이제 트레일러 장착을 할 수가 있고 도강 같은 경우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어서 네, 61cm까지 도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라 오프로드까지 다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SUV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그랜드 체로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